안녕하세요. 나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살리는 마이크로바이옴. 오늘은 인체기관 중에서 배설기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아요. 배설계에서는 몸에서 필요없는 노폐물을 골라서 밖으로 버리는데 이 밖으로 버린 것이 바로 오줌입니다. 혈액 안에 있는 노폐물만 골라서 오줌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액 안에는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 적혈구, 단백질, 포도당, 요소 등의 물질이 대표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요소란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그 물질을 독성이 좀 약한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즉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노폐물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설계에서는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이 요소만 골라서 오줌으로 버리는 일을 하는데 혈액 안에서 요소만 뽑아내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거름망 같은 것으로 혈액을 한번 걸러내는데 그러면 크기가 큰 적혈구나 단백질은 걸러지게 되고 혈액 안에 있는 물과 크기가 작은 포도당과 요소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크기별로 거르는 과정을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된 포도당과 요소는 이렇게 오줌이 되는 길로 이동하는데 이때 포도당은 크기가 작아서 여과는 됐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열심히 분해해서 얻은 소중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대로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혈액 안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을 재흡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크기별로 여과할 때 여기서 미처 여과되지 않은 요소들이 아직 혈액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에 남아있는 요소를 모두 뽑아서 다시 오줌이 되도록 버리는데 이 과정을 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줌을 만들 때는 여과, 재흡수, 분비라는 3가지 단계를 통해서 혈액 안에서 요소만 골라다가 오줌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콩팥에서 일어나는데 콩팥 중에서도 이 바깥 부분에서 좀 전에 설명한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배설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리 뒤쪽 좌우에 2개가 있는 콩팥은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심장에서는 나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동맥이라고 하는데 콩팥으로 연결된 동맥이라서 콩팥 동맥이라고 합니다. 콩팥에서 나가는 혈관은 심장으로는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정맥이 되는데 그래서 콩팥 정맥이라고 합니다. 콩팥 동맥에서 요소만 골라서 오줌을 만들고 나면 이 오줌관을 타고 이동해서 방광에 모이게 되고 어느 정도 양이 모이면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오줌의 이동 경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혈액 안에 존재하던 노폐물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라는 곳을 지나서 오줌관에 모이고 방광과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은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궁금할 텐데요. 좀 전에 오줌을 만드는 곳이 콩팥의 바깥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한 개의 신장에 100만 개의 네프론이 존재하는데 이 바깥 부분에서 각각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 오줌이 한꺼번에 모였다가 오줌관을 타고 한꺼번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좀 전에 살펴본 오줌을 만드는 3가지 단계가 모두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이 분홍색깔 관은 모세혈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인 콩팥 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콩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콩팥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 동맥 안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물, 적혈구, 단백질, 포도당, 요소 등이 녹아있고 여기서 요소는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노폐물로 이 요소만 골라서 오줌으로 버려져야 합니다. 여기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는 부분의 이름은 사구체라고 하고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형태의 구조를 보먼주머니라고 합니다. 보먼주머니에 연결된 관은 세뇨관이라고 하는데 이 3가지를 묶어서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이 네프론이 오줌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혈액 안에 있는 물질을 크기별로 거르는 과정인 세뇨관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방향으로 혈액을 쭉 짜내면서 일어나는데 크기가 작은 물질인 물, 포도당, 요소는 여과가 되고 크기가 큰 적혈구와 단백질 등은 혈액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 포도당, 요소가 이렇게 세뇨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2번째 과정인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재흡수는 크기가 작아서 여과된 물질 중에서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흡수하는 것으로, 여과된 물은 99%가 다시 흡수되고 포도당은 100%가 다시 흡수됩니다. 이때 혈액 안에 남아있고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은 세 번째 과정인 분비 과정을 통해서 다시 버려지는데, 이때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분비는 혈액에 아직 남아있는 노폐물을 다시 버리는 과정으로 이때는 요소만 이동하여 버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뇨관 안에는 요소만 남아있게 되고, 이 요소들은 비로소 오줌이 돼서 오줌관으로 연결되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오줌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방광에 모여서 요도를 통해 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콩팥 동맥에서 요소만 골라서 버리기 때문에 콩팥 동맥에는 요소만 제거된 깨끗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프론을 잘 구분하는 방법은 혈관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이 사구체이고,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형태가 보먼주머니, 그리고 보먼주머니에 연결된 관이 세뇨관이라는 것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각 부분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세 가지 과정을 잘 기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대부분의 바람이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유전자나 음식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질병 치료의 해답이 미생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다양한 균으로 균형을 잘 맞추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